지은은 27살이었다.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 경영대학 회계학과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던 학생이었다. 교수들은 그녀의 분석력과 집중력을 칭찬했고, 동기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늘 그녀에게 공부 방법을 물어왔다. 학과 도서관에서 늦은 밤까지 문제집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모범생의 상징 같았다. 스스로도 그 미래를 믿었다. 대기업 회계팀이나 유명 회계법인에 들어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건 전문 자격증을 따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삶은 무너졌다. 시험을 준비하며 도서관에 남아있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날 이후로는 예전과 같은 눈빛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없었다. 혼란과 두려움이 이어졌고, 몇 주 뒤 확인한 결과는 더 큰 절망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을 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이었다. 부모는 그녀를 책망했다. 딸이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가문에 치욕을 안겼다고 말했다. 지은은 아무리 울며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귀에는 이미 편견이 가득했고, 그 순간부터 지은은 더 이상 집안의 딸이 아니었다. 결국 부모는 짐을 싸라고 말했고,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세상은 낯설게 차가웠다.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 수조차 없었다. 다들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에 몰두한 시기였다. 그들에게 자신의 비극을 털어놓는 순간 뒷말과 동정어린 시선이 따라올 것임을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은 선택은 길 위였다. 처음 며칠은 인터넷 카페나 만화방에서 밤을 보냈다. 돈이 바닥나자 지하철 역사 구석이나 공원 벤치에 의지해야 했다. 뱃속의 생명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다가왔다.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었다.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을 원치 않았고, 그녀의 모습은 그들에게 그저 부담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은 낡은 회계학 교재 한 권뿐이었다. 표지는 닳아 찢어지고 페이지 곳곳에는 오래전 필기한 연습 문제가 가득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이 책을 그녀는 결코 놓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는 순간만큼은 과거의 자신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재를 바라볼 때면 교수의 칭찬이 떠올랐고,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던 순간의 뿌듯함이 되살아났다. 나는 무가치하지 않아.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며 하루를 버텼다. 서울역 앞에서 보내는 아침은 늘 같은 패턴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가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지나쳤고, 학생들은 이어폰을 낀 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때로는 누군가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지만 그것은 하루를 채울 수 없는 최소한의 연명수단일 뿐이었다. 배고픔과 추위는 차라리 참을 수 있었다. 더 힘들었던 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한 세상의 무관심이었다. 밤이 오면 두려움이 몰려왔다.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서의 시간은 늘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믿을 리도 없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약속했다. 끝까지 버티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남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의지를 다잡았다. 그러나 속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꿈꾸던 미래는 사라졌다. 취업도, 학위도, 가족의 지지도 없다.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과거의 기억뿐이었다. 강의실에서 자신 있게 손을 들던 순간, 시험 문제를 풀어내며 느낀 희열, 함께 웃던 동기들의 얼굴, 그것들이 지금의 삶과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어느 날 새벽, 지은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자신이 정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거리의 그림자로 사라질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냉혹하게 흘렀다. 임신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고, 길 위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교재를 놓지 않았다.
그것만이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증거였다. 언젠가 다시 회계 문제를 풀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바람, 그것이 그녀를 겨우 버티게 만들었다. 지은의 나날은 그렇게 이어졌다. 동전 몇 개로 끼니를 때우고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며 하루를 넘겼다.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숫자와 문제들이 살아있었다. 그것이 언젠가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지은은 또 하루를 견뎌냈다. 그날 아침, 지은은 여느 때처럼 서울역 근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게 스쳐갔고 그녀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는 배고픔과 피로,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루하루가 끝없는 시험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정적이 찾아왔다. 검은색 고급 차량 한 대가 바로 앞에 멈춘 것이다. 이런 차들은 늘 스쳐 지나가기만 했지 멈춰서는 경우는 없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젊은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실 그는 강남에서 이름을 알린 금융회사의 대표 민호였다. 민호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와의 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사소한 숫자 하나가 맞지 않아 전체 계약이 흔들리고 있었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머릿속은 늘 계산과 보고서로 가득했지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건 낡은 회계교재를 품에 안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었다. 민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 길거리 사람들에게 눈길을 줄 여유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교재를 꽉 쥔 지은의 손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 단단한 의지가 민호의 시선을 끌었다. 짧은 순간 망설였지만 민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주었고 지은에게 다가갔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시간을 다투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호는 지금 눈앞의 여성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느꼈을지 모른다. 이 만남이 앞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은은 당황했다. 낯선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건 늘 불안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길에서 마주친 시선은 대부분 경멸이나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상대의 눈빛에는 차가움 대신 묘한 진지함이 있었다. 지은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거부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지은을 차에 태웠다. 조용한 차 안에서 지은은 교재를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자신이 마치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듯한 낯선 기분을 느꼈다. 차가 강남의 빌딩 숲으로 들어설 때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 달 전까진 해도 이 거리를 오가며 언젠가는 저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라고 상상했지만 지금은 거리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신세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민호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지은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직원들은 당황했다. 대표가 낯선 여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의 차림새와 모습은 일반적인 방문객과 거리가 멀었다. 속삭임이 이어졌고 의아한 눈빛이 따라다녔다.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갈 수 없었다. 민호는 그녀를 안내하며 사무실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가 데려가는 곳은 단순한 접견실이 아니라 회의실 옆 회사의 핵심 공간이었다. 그 시간 민호의 회사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회계팀과 재무팀이 며칠째 자료를 뒤지고 있었지만 대기업과의 계약서에 맞지 않는 수치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산되고 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지친 표정이었고 서류와 숫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은은 그 분위기를 멀리서 느낄 수 있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 그러나 동시에 너무 익숙한 세계였다. 교재를 붙잡고 문제를 풀던 대학 시절의 기억이 겹쳐졌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있는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내가 아는 언어야. 민호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지은에게 잠시 앉아있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수치가 맞지 않는다. 거래가 무산되면 회사가 위험하다. 이런 단어들은 지은의 머릿속에 즉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여전히 거리의 노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예감은 분명했다. 민호가 그녀를 발견한 이유도 아마 그것일 것이다.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지은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은의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출발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다. 며칠째 이어진 회의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팀장과 회계사들은 점점 예민해졌다. 거래처에서 보낸 최종 기한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한 번의 실패가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계약 규모가 워낙 커서 손실은 단순한 금전적 타격을 넘어 회사 전체의 존립을 흔드는 수준이었다. 모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소리가 높아졌고 같은 계산을 반복하며 머리를 싸맸다. 지은은 문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숫자와 용어가 익숙했다. 학교에서 수없이 다루던 개념들이었고 그녀의 뇌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자신은 여전히 길 위에 떠도는 신세지만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자신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교재 속 문제들을 풀던 기억, 계산기를 두드리던 습관, 그리고 정확한 해답을 찾았을 때의 희열이 떠올랐다. 회의는 갈수록 격해졌다. 누군가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찾을 수 없었다. 복잡한 수치들이 서로 얽혀 있었고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었다. 민호의 인내심도 바닥에 가까웠다. 그는 직원들을 다그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초조함은 회의실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계산의 흐름이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어디선가 중복된 항목이 있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눈앞에 자료가 있지 않아도 패턴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붙잡았다. 나 같은 사람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건 이름 있는 회계사들과 전문가들이었다. 자신은 그저 거리에 버려진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내 언어다. 나만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결국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늘 쥐고 다니던 교재가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낯선 인물이 갑자기 들어오자 놀라움이 퍼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보안 요원이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민호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자신이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숫자의 흐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쩌면 문제의 원인을 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순간 몇몇 직원들은 황당하지 않은 듯 웃음을 흘렸지만 민호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마커를 잡는 손은 불안했지만 머릿속 계산은 선명했다. 중복된 항목이 어디쯤 있었는지, 불필요하게 2번 입력된 수치가 전체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숫자 하나하나가 이어지면서 틈이 맞춰졌다. 처음에는 냉소적이던 직원들도 차츰 조용해졌다. 지은이 지적한 부분을 계산기로 확인해보자 실제로 수치가 맞아떨어졌다. 복잡하게 꼬였던 데이터가 순식간에 정리되자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지은은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이어갔다.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새로운 수치를 적어 넣으며 흐름을 정리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맑았다. 마치 그동안 억눌려 있던 능력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몇 분이 지나자 혼란스러웠던 보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모든 항목이 맞아떨어졌고 최종 결과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숫자를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맞습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계산기를 두드린 직원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직원은 엑셀 파일을 열어 대조하더니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모두가 지은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회의실을 가득 차웠던 회의와 불신이 서서히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이 수조일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이름조차 모르는 한 여성이 단 몇 분 만에 해결한 것이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확신이 생겨났다. 눈앞의 여성이 단순히 우연히 맞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일부 직원들이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이들도 따라했다. 놀람과 존경이 섞인 박수였다. 지은은 그 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환영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다. 민호는 자리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이제는 고객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이름조차 모르는 여성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낡은 교재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교재는 길거리에서 버티는 동안 유일한 희망의 증거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아직 거리의 노숙자일지 모르지만 방금 전까지 회사의 미래를 구한 사람이기도 했다. 회의실 문이 다시 닫혔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의아한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뜨거운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자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조용함이 돌아왔다. 지은은 여전히 손에 교재를 꼭 쥔 채 자리로 돌아갔다. 낡은 책장이 바스러질 듯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값진 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술렁거렸다.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던 문제가 풀린 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여전히 지은에게 머물렀다. 민호는 자리를 정리하며 지은을 따로 불렀다. 그가 묻고 싶은 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다. 이 여성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민호는 차분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한마디가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이름을 말하는 건 쉽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다. 그동안 숨기고 살아온 과거가 한순간에 떠올랐다. 지은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보여준 실력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했고 그 설명은 곧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때 명문대 회계학과 학생이었다. 교수들이 칭찬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고 동기들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늘 그녀를 찾았다. 시험 때마다 모의 문제를 풀어주며 동기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당시의 지은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전문성을 쌓으며 성장하는 길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시험 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던 날 귀가길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다. 그날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간은 악몽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은 몇 주 뒤 찾아왔다. 원치 않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때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가족의 품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부모는 사실을 듣자마자 격분했다. 딸이 가문의 치욕을 안겼다고, 다시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었다고 몰아세웠다. 지은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는 냉정하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로 가족과의 관계는 끝났다.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모두가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였고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면 뒷말이 돌 것이 뻔했다. 결국 지은은 홀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순간에 학생에서 노숙자로 떨어진 현실은 믿기 힘들 만큼 잔인했다. 길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니었다. 세상의 시선이었다. 누군가는 무시했고 누군가는 경멸했다. 그러나 지은은 끝내 하나를 놓지 않았다. 바로 낡은 회계 교재였다. 다른 건 다 버려도 그 책만은 손에서 떼지 않았다. 책장을 펼치면 과거의 자신을 기억할 수 있었고 여전히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다. 지은은 이야기를 이어가며 떨리는 손으로 교재를 꺼내 보였다. 낡고 찢어진 표지, 빼곡히 적힌 필기들. 그것이 그녀의 지난 시간을 증명했다. 이게 전부예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민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흔들렸지만 불필요한 동정은 없었다. 대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많은 밤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계속 움직였고 그 아이는 제게 이유가 되었어요. 제가 버티는 이유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절망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의지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이 여성이 단순히 길에서 만난 불쌍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그녀는 현실에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지은의 고백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무게감이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오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동정이나 시혜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밝히고 싶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바랐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뒤 지은은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자신이 처음으로 다시 사람답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은은 회사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주어진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다른 직원들이 주저하거나 지나쳤던 세세한 오류를 발견해냈고 보고서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깔끔하고 단순했다. 고객에게 전달된 자료가 수정될 때마다 회사 내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처음엔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결과가 누적되자 태도가 바뀌었다. 회의 시간마다 지은의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숫자의 흐름을 설명했다. 복잡하게 얽힌 표를 간단한 구조로 재정리하는 능력은 남다른 것이었다. 고객사에서도 반응이 왔다. 보고서를 검토한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칭찬을 남겼다. 그동안 불안하던 거래 관계는 오히려 안정감을 얻었다. 민호는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은의 기여를 언급했고 그 순간 지은은 오랜만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박수만 친 것은 아니었다.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민호의 신임을 받았던 부대표격의 인물, 기태는 달랐다. 그는 단년간 회사의 핵심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누구보다도 민호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겨왔고 중요한 결정마다 자신의 조언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름 모를 여성이 대표의 곁을 차지하고 그 이름이 보고서마다 오르내리자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커졌다. 기태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길거리에서 데려온 여성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지은의 실력은 단순한 일시적 행운이 아니었다. 매번 정확한 해답을 내놓았고 민호는 점점 그녀를 신뢰했다. 회의석상에서 지은 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분위기는 달라졌다. 동료들은 그녀의 설명을 경청했고 종종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수록 기태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수년간 밤샘하며 얻은 자리였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회사의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가 흔들리는 듯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지은에게 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 점심시간에도 차이가 느껴졌다. 예전에는 후배들이 기태와 함께 식사하려 줄을 섰지만 요즘은 몇몇 직원들이 지은과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했다. 그녀가 특별히 친근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해주는 태도는 후배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 단순한 차이가 회사 안의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었다. 민호의 태도도 기태에게는 큰 상처였다. 과거에는 복잡한 문제를 들고 와서 기태에게 의견을 묻곤 했는데 최근에는 그 자리가 줄어들었다. 대신 민호는 지은에게 문서를 건네며 검토를 부탁했다. 기태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반응했지만 속에서는 씁쓸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나는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대할 때 형식적인 예의는 지켰지만 말투에는 언제나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지은은 그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다. 주어진 일에 집중했고 결과로 말하려 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자신이 원치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거운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흐름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지은이 맡은 보고서는 모두 정확했고 그 덕분에 고객 신뢰도 높아졌다. 회사의 수입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민호는 직원들에게 숫자는 정직하다. 해답은 늘 단순한 곳에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 말은 곧 지은을 가리키는 듯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수와 속삭임은 교차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새로운 희망으로 보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회사라는 공간은 언제나 경쟁과 비교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지은과 기태의 관계는 점점 긴장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기태는 회식 자리에서도 은근히 불만을 드러냈다. 요즘은 새로운 직원이 다 해결해준다면서요. 나는 이제 필요 없겠군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지 못했다.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붙었다. 지은은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얹힌 듯했다. 민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기태의 공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지금의 불편한 기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피가 필요했다. 지은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회사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인재였다. 그날 이후 민호는 결심을 굳혔다. 회사 내부에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지은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증명했고 더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었다. 반면 기태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이 회사의 기둥이었다. 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지은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안과 자존심의 상처가 점점 분노로 변해갔다. 지은은 몰랐다. 자신이 보여준 성과가 누군가에게는 빛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림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여전히 하루하루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며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회식 자리에 남은 웃음소리는 어색했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다. 그 가운데 기태의 눈빛만은 차갑게 번득였다. 지은은 말없이 식탁 위 종이컵을 내려다보았다. 회사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사무실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하지만 6층 구석 사무실에는 불빛이 남아 있었다. 기태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마음속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다. 자신이 이 회사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지만 지금은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리고 있었다. 민호 역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찾지 않았다. 그 사실이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분노를 키웠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일 뿐이다. 회사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지은이 계속 빛나면 자신은 점점 더 잊혀질 것이다. 그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기태는 손을 움직였다. 보고서를 열고 세부 항목의 수치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플러스 기호를 마이너스로 바꿨고 중요한 행을 숨겼다. 공식이 연결된 셀은 값을 덮어씌워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실제 계산은 어긋나게 되어 있었다. 파일을 저장하고 나니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억지로 안정을 찾으려 했다. 그녀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는 걸러내야지. 그러나 스스로도 그 말이 변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복도는 적막했지만 그의 발걸음 속에는 억눌린 불안이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다. 책상 위에 모인 보고서를 열어보며 꼼꼼히 검토했다. 처음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오전 10시쯤 고객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특정 항목의 합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지은은 눈을 의심하며 해당 시트를 열었다. 그리고 곧 낯선 오류들을 발견했다. 수치가 틀려 있었고 공식이 잘려 있었다. 몇몇 셀은 단순 값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이 전날 확인한 자료와 비교했다. 분명히 다르게 바뀌어 있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이대로라면 자신이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고객과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보고서였기에 작은 오류도 치명적이었다. 지은은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서가 변조된 것 같다고. 민호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확인했다. 지은이 지적한 부분을 보자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호는 시스템 기록을 열어 변경 시간을 추적했다. 로그에는 전날 밤 9시 47분 6층 데스크톱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용자 이름은 기태였다. 민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어 비서에게 기태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IT팀에 해당 시점의 파일을 잠그고 더 이상의 편집을 막도록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기태가 들어왔다. 표정은 무심한 듯 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갑게 물었다. 어젯밤 이 파일을 수정했습니까? 기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수롭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정리였을 뿐입니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공식들을 끊고 값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가 틀렸고 고객이 직접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단순 정리입니까?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굳혔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기태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조금 손을 본다고 무너지면 애초에 허술한 보고서였던 거 아닙니까? 제가 없으면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고서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동료를 함정에 빠뜨리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건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이그러졌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 있었다. 민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보안팀을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기태는 결국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저는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자리나 자존심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였습니다. 오늘부로 그 신뢰는 끝났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기태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곧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자신 때문에 갈등이 불거진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느꼈다. 자신이 이제 단순한 신입이나 임시직이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고객사에 정정된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빠른 대응 덕분에 신뢰는 회복되었고 오히려 회사의 대응 능력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직원들은 기태의 퇴출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일부는 안도했지만 일부는 불안해했다. 누구도 그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다. 지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교재를 꺼내놓았다. 손바닥만한 낡은 책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오늘도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숫자와 마주했다. 오후 내내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고 고객사와 통화를 마친 뒤 사무실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지은은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일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신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다. 무겁지만 또렷한 책임이 이제 자신에게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몇 달이 흘렀다. 지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회사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성실함과 실력을 직접 목격한 동료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추측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버텨내는 모습은 묵묵한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업무는 여전히 빡빡했지만 지은은 한 번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집중은 더 날카로워졌다. 보고서의 작은 오류까지 짚어내며 팀을 돕는 그녀의 손길은 회사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켰다. 고객사에서도 더 이상 불안감을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은 씨가 검토한 자료라면 안심된다는 말이 따라붙곤 했다. 민호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확신을 굳혔다. 지은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회사의 중요한 인재였고 동시에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존재였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출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민호는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산고는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지은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 과정 내내 민호는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격려했다. 긴 시간 끝에 병실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사가 아기의 상태가 건강하다고 알렸고 간호사가 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겨주었다. 지은은 눈물이 고인 채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따뜻한 존재는 그녀가 그동안 버텨낸 모든 고통의 이유였다. 민호는 그 순간 결심을 확실히 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 아이와 지은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단순한 동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느낀 건 확신이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진실함은 누구보다 값졌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는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회사 동료들도 꽃과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놀라운 건 그들이 보낸 메시지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는 점이었다. 우리 팀의 자랑이에요. 빨리 회복해서 같이 일해요.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그런 따뜻한 말을 듣게 될 줄은 지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여전히 낯설었다. 거리를 전전하던 시절 차가운 시선과 무시 속에서 하루를 버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런데 이제는 따뜻한 집과 안정된 생활이 눈앞에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아기를 위한 작은 침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민호는 지은에게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그녀는 곧 회사로 돌아가고 싶었다. 단순히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 회사는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된 증거이자 존재의 의미가 된 공간이었다. 복귀 후 첫날 지은은 조심스럽게 출근했다. 동료들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아이 사진을 보여주자 다들 놀라워하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은은 자신이 더 이상 바깥 사람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꼈다. 업무는 여전히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집중력이 더 강해졌다. 아기를 떠올릴 때마다 숫자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다가왔고 실수 하나 없는 보고서를 내는 일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의미가 되었다. 민호도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신뢰를 더욱 굳혔다. 어느 날 민호는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지은 씨는 우리 회사가 지금의 신뢰를 유지하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과거의 절망과 수치가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길거리에서 홀로 아이를 지키던 여성이 이제는 당당히 한 회사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는 늘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책상 한쪽에 여전히 낡은 교재를 두었다. 그 책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한 증거였다.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거나 의아해했지만 지은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에게만 의미를 새겼다. 이 책이 내 출발점이었다. 그날 퇴근길 그녀는 짧게 메모를 남겼다. 오늘 나는 회사의 일원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오랜 길 끝에 얻은 진실이었다. 결혼식 당일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작은 정원에 흰 의자들이 놓였고 가까운 지인들과 동료들이 모였다. 아이보리색 꽃과 은은한 음악이 분위기를 채웠다.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지은의 변화를 지켜본 이들이었기에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지은은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섰다. 거울 앞에서 수없이 자신을 부정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그러나 그녀는 달라진 외형보다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음을 알았다. 길 위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다. 민호는 이미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에 흰 장미가 꽂혀 있었다. 그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지은은 한 걸음씩 나아갔다. 아이를 품에 안은 아다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봤다. 작은 드레스에 몸을 싼 아이는 마치 햇살처럼 빛나며 그 자리를 함께했다. 사회자의 안내로 서약 시간이 다가왔다.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 가치를 보지 않을 때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에 응답하며 서로를 지켜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호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지은이 보여준 진실함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저는 지은과 아이를 지키고 우리 삶을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는 깊게 울려 퍼졌다. 주례는 간단한 촉하의 말을 남기고 두 사람에게 반지를 건넸다. 얇고 소박한 금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약속의 상징이었다.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졌을 때 정원은 환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민호와 입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오래전 거리를 떠돌던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웃으며 축하를 건넸다. 동료들은 아이를 안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키워줄 거예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웃음을 지었다.
잠시 한적해진 순간 지은은 정원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길 위에서 울며 버티던 밤, 냉정한 가족의 말, 거절당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던 순간, 민호와 눈을 마주했던 날,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겹쳐졌다. 그녀는 알았다. 삶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건 어디서 다시 일어서는가였다. 길바닥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마음속에 단 하나라도 붙잡을 희망이 있다면 사람은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 민호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두 사람 사이에 안겨 있었다.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아이를 위해, 우리를 위해 끝까지 걸어가겠다. 행사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은 어깨에 놓인 무게를 느끼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고난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낼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재우고 난 뒤 지은은 교재를 꺼냈다. 낡고 해진 책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속삭였다. 너는 나를 지켜줬어. 이제 나는 이 아이를 지켜줄 거야. 그녀는 책을 조심히 책장에 꽂았다. 더 이상 거리에서 움켜질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었다. 지은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등을 토닥였다. 작은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삶은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신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살아 숨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울림을 줍니다.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히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또 다른 기회를 붙잡을 때 삶은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은 단순히 성공이나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용기와 곁에서 함께 지켜주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면 누구든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전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